안녕하세요. 언뜻 보기에는 QCY를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의외로 뱅앤올ufsen을 사랑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참고로 QCY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뱅앤올ufsen의 신제품 베어플레이 포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베어플레이 포털 리뷰를 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죠. 이 제품은 게이밍 헤드폰이에요. 그러니까 B&O가 내놓은 최초의 게이밍 헤드폰이죠. 게임이 그만큼 주류 문화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게임을 좀 죄악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악은 유튜브죠. 자, 베어플레이 포털은 엑스박스 시리즈를 위한 헤드셋으로 설계됐으며 이 한정판이라고 해요. 뭔데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 목표에 가깝죠. 자, 게임용에 최적 설계가 됐지만 일반 음악 감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잘 잡으려고 했는데 두 마리 토끼가 잘 잡혔는지 리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코오롱 글로벌 정식 수입품 기준으로 60만 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게이밍 헤드폰은 좀 우락부락하죠. 마이크 암이 이렇게 달려있는 제품도 있고요. 빛이 막 반짝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마이크 암은 혼자 게임할 때는 뭔가 뿌듯하긴 한데 남이 보면 좀 뭔가 부끄럽기도 한 이런 복합적인 기분이 들게 하는 장치예요. 베어플레이 포털은 이 마이크 암이 없고요. 매끈한 모습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베어플레이 H 시리즈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특히 H8i랑은 같이 놓으면 분간을 못할 것 같아요. B&O의 전형적인 럭셔리 디자인이고요. 아주 좋은 소재가 곳곳에 쓰였습니다. 알루미늄 하우징과 알루미늄 연결 부위, 그리고 알루미늄 조작 패널. 알루미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는데 모두 가공 방법이 다릅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자, 이어 패드는 양가죽을 썼고요. 헤드밴드 안쪽은 대나무 소재의 직물 소재고요. 헤드밴드 표면은 복합 폴리머 소재라는 게 쓰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장점은 뱅앤올ufsen 헤드폰들이 조금 무거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282g으로 무게가 가볍고요. 착용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오래 끼고 있어도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덜해요. 또 이어 쿠션은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라서 나중에 더러워지면 교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자, 조작 버튼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요. 이어패드 오른쪽은 전원과 블루투스 그리고 볼륨 슬라이드가 있어요. 볼륨은 이게 버튼이 아니라 슬라이드로 조절을 해요. 슬라이드식이라서 뭔가 좀 우아하고 아주 편합니다. 좀 게이머랑 우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더 빨리 볼륨을 급할 때는 조절할 수도 있어요. 대신 미세한 조절은 조금 힘들어요. 자, 왼쪽에는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버튼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과 외부 소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륨하고 비슷해요. 부드럽게 위아래로 조절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외부 이어컵에도 터치식 조작 버튼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어컵을 두 번 탭하면 재생이나 일시정지, 게임 모드에서는 마이크 음소거로 바뀝니다. 다만 이전 다음 곡 선택은 없어요. 이 점은 좀 불편해요. 음악용으로 들을 때는. 곡 스킵이 없다는 것 외에는 디자인적 단점은 거의 없고요. 자,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헤드폰입니다. 다만 패키지에는 케이스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하나 주지.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텐션이 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수리를 압박하는 부분은 살짝 있는데 장력이 강해서 귀를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요다 같죠? 자,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엑스박스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2.4GHz 무선 연결은 엑스박스만 지원해요. PC와 블루투스 연결은 가능한데 블루투스는 지연 속도 문제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급 게이밍 헤드셋은 2.4GHz 무선 연결을 지원하죠. 그런데 베어플레이 포털로 PC와 2.4GHz 무선 연결을 하려면 별도의 어댑터를 구매해야 합니다. 아니면 USB Type-C를 연결해서 유선으로 써야 지연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사실 게이밍 헤드셋은 USB나 3.5파이 연결로 사용하는 분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저가형이죠. 문제는 베어플레이 포털이 비싼 가격임에도 무선 어댑터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엑스박스 사용자가 아니라면 좀 실망스럽고 불편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질을 알아볼까요? 드라이버 크기는 기존 베어플레이 헤드폰과 동일한 40mm 사이즈고요. 주파수 응답은 20에서 22,000Hz로 고역 쪽 대역폭이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질은 뱅앤올uf슨 특유의 음질이 살아있고요. 중고역 해상력 좋고 고역이 굉장히 청아하게 까칠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역 쪽을 조금 더 게임적 특성을 감안해서 박진감을 살려주는 튜닝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음악을 들을 때는 클래식이나 보컬 음악 등도 잘 소화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를 즐길 수가 있고요. 게임 시에는 좀 더 V자 음색을 강조를 해줍니다. 또 EQ 튜닝도 있고요. 유선 연결은 3.5mm 오디오 잭과 USB Type-C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오디오 잭 연결 시에도 전원을 켜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잭 연결할 때 전원 없이 플레이 되는 헤드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켜줘야 해요. 그리고 USB Type-C 연결 시에는 충전과 음악 감상이 동시에 되니까 게임할 때, 오래 할 때는 USB-C를 꽂고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참고로 코덱은 SBC, AAC, aptX를 지원하고요. 음성 비서 호출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연결을 지원해서 2.4GHz 무선으로 고음질 무손실 음원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근데 신형 엑스박스는 참 구하기 힘들죠. 저도 사실 못 구했어요. 그래서 엑스박스에 최적화된 헤드폰인데 엑스박스 테스트를 못했어요.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윈도우 앱에서 돌비 애트모스 4 헤드폰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정말 환상적인 게임 경험이 가능해요. 특히 이렇게 서라운드로 소리가 들려서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적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발견을 빨리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알고 죽는 게 낫죠.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4 헤드폰 앱은 유료입니다. 일정 기간은 무료인데 한 달 이후에는 가격 18,000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뭐 한 번만 과금하면 되는데 요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뱅앤올uf슨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아주 강하진 않죠. 외부 소음을 완전히 지우는 정도는 아닙니다. 불규칙한 소음은 걸러내지 못하고요. 중저역대 파장도 많이 통과를 해요. 그래도 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소음은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좀 더 에어컨 선풍기 틀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은 아주 자연스럽고 훌륭합니다. 마이크가 총 4개로 통화음이 정말 좋아요. 베어플레이 포털은 이 마이크 암이 없음에도 선명한 음질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앱에서는 EQ 조절 가능하고요. 게임 모드에서는 게이밍, FPS, RPG, 뮤직, 무비 뭐 이런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참고로 멀티포인트 지원하고요. 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엑스박스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동시에 작동할 경우에 12시간으로 좀 짧은데 블루투스로 노이즈 캔슬링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한 24시간으로 이건 또 긴 편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어플레이 포털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게이밍 헤드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보다 좀 비싼 헤드셋, 게이밍 헤드셋은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자, 어쨌든 본격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는 많지 않은 노이즈 캔슬링 지원 제품이면서 엑스박스 사용자라면 특히 최고의 궁합을 보여줄 헤드셋입니다. 특히 만듦새가 기존 베어플레이 H 시리즈와 거의 같고요. 게이밍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용으로도 충분한 음질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게이머지만 게임 외에도 음악도 즐겨 듣고 외부에서도 좀 가져나가고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리뷰에서 설명했듯이 엑스박스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나 일반 PC 게이머들에게는 그만큼 매력이 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엑스박스 사용자를 위한 게이밍 헤드폰 베어플레이 포탈을 리뷰해 봤는데요. 96년의 역사를 가진 오랜된 기업이 이 게이밍 장비에 도전하는 모습에 저는 사실 좀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 봐요. 어쨌든 현실에 좀 안주하려던 저에게 채찍질을 준 제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리뷰를 하는 기즈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